공사 유리식과 유리함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개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자. 거리라는 개념은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너희들 배웠지. 맞아? 그런데 속력이 뭔데? 속력이 뭔데?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예요. 오, 그렇구나. 거리에서 속력을 해석하면은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라는 것은 보통 이런 개념이거든. 8km를 1시간 동안 갔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3시간을 곱했다. 그랬더니 시간이라고 단위가 약분되면서 24km라는 거리만큼 이동했다. 이게 거리 속력 시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이 개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체 채운 물량은요, 단위 시간 동안 채운 물량 곱하기 시간이야. 어때? 똑같지 않니? 똑같이. 여기 있는 이 개념이랑 똑같죠? 맞아요. 자, 그리고 전체 한 일량은요, 단위 시간 동안 한 일량 곱하기 시간이에요. 즉, 여기 있는 건 뭐야? 물을 채우는 속도인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일의 속도가 되는 거야. 일률,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 너희들 이런 문제 봤던 기억 나지? 맞아? 뭐 호수 A, B로 물을 채우면서 C로 물을 빼고 이런 패턴의 문제, 혹은 영수와 뭐 미나가 한 명이 뭐 그 일을 전부 다 하는데 5일이 걸리고 한 명은 8일이 걸리는데 둘이 이틀 동안 일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미나 혼자 일을 했을 때 뭐 이런 패턴의 문제 있죠? 그런 패턴의 문제에서 푸는 건데,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 전체 채운 물량과 전체한 일량을 대부분의 문제에서 항상 1이라는 숫자로 놓고 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숫자 1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뭔가를 곱해서 1이 나오려면 여기는 보통 주로 분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이 어떤 일을 하는데 5일이 걸린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는 단위 시간이 1일이 되는 거지. 예, 단위 시간, 즉 1일 동안 한 일량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구할 수 있어? 단위 시간 동안 한 일량, 즉 하루 동안 한 일량 5분의 1이다. 이렇게 분수로 구하게 되는 거야. 왜? 여기가 숫자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A 수도로 물을 채우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럼 여기선 단위 시간은 뭐가 될까? 예, 1시간이 되는 겁니다. 단위 시간, 즉 1시간 동안 채운 물량 뭐가 될까요? 3분의 1이다 라고 놓고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패턴의 문제에서는요, 이 부분을 안 줘요. 이 부분을 안 줘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숫자로 구해내기도 하고, 혹은 이런 숫자조차 구할 수 없는 게 보통 중학교 상급 문제나 고등수학이에요. 되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놓고 푼다? 그냥 미지수로 놓고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에서 안 준다. 그러므로 아래 보이는 것처럼 계산하거나, 예, 계산조차 불가능할 때는 그냥 쿨하게 미지수로 놓고 풀면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유리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예, 우리 옛날에 배웠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요, 크게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뉘어지는데, 다항함수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잘 배웠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리함수는 주로 분수함수를 가르치게 된다요. 자, 분수함수의 정의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지? 분수함수란 어디에? 분모에. 분자 아닙니다.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다. 자, 무리함수는요. 루트 안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다. 물론 세제곱근 안에 x가 들어있어도 무리함수야. 네제곱근 안도, 다섯제곱근 안도. 그런데 아직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분수함수는 바로 y는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일 거예요. 얘보다 더 간단한 함수는, 더 간단한 분수함수는 없어. 맞지? 근데 y는 x분의 1?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반비례 관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똑같이 바로 이 녀석이 분수함수였던 거야. 반비례 관계라는 개념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분수함수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비례 관계에서는요, y는 x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렸을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그림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이 녀석에 대한 해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하고 표하고 같이 나올 수가 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네. 좀 깐당깐당하지만 예, 얼추 되겠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요, x분의 k라는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k가 양수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우리 이식력 k만 남겨두고 k는 xy라고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k는 xy라고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k는 xy라고 썼는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주어졌어요. 즉 xy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네. 자, xy 두 개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것은 x와 y가 서로 같은 부호. 즉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자,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제 1사분면 되는 겁니다. 자,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인 사분면은 제 3사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항상 1사분면과 3사분면에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 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k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xy랑 k랑 같은데 k가 0보다 작다라고 했죠. 즉, x와 y는 서로 다른 부호랍니다. x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면 y는 플러스. 얘기 한번 해볼까? x는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야. 몇 사분면 되겠어요? 제 4사분면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인데 y가 플러스야. 몇 사분면 되겠어요? 제 2사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분수함수에서의 특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한 명 안 왔네. 선생님 누가 안 왔을까요? 오, 전화를 해봐야겠구나. 예. 자, 됐나요? 자, 보도록 할게요.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막바로 나 분수함수 그려야지 라고 못 그려요.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점근선부터 그려놓고 요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점근선이 무엇이냐? 아래쪽에 점근선 나와 있죠? 소리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점근선, 곡선이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 그림을 그릴 때 보조선 역할을 함. 요런 선들.
어떤 곡선이 뭔가 직선에 계속 슉 끊임없이 가까워지는데 만나지는 않아. 이런 걸 우리는 이때 이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가까울 근자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선인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오늘 지수로그 함수를 배웠던 사람들은 보면 되게 편할 거예요. 왜? 그래프가 다 똑같아요. 자, 보자. 분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있을 때 이 원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얘를 중심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심만 찾아낼 수 있으면 점근선 다다다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후에는 K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릴 것인가 이렇게 그릴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즉 분수함수에서의 핵심은 중심을 찾아내는 것이다요. 자, 그럼 중심은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분모를 0으로 놓았을 때로부터 x좌표를 얻고 x가 소속되어 있는 분수를 얻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으로부터 y좌표를 얻을 수 있다. 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얘가 우선 무슨 함수인지 봐야 돼. 와우! 분모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네. 무슨 함수예요? 분수함수예요. 자, 선생님이 말하는데 너희들 앞으로 되게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게 될 거야. 나중에는 식을 봐도 이게 무슨 함수인지 몰라가지고 그림 못 그리는 애들 되게 많아. 하나하나의 정의는 완벽히 암기해 두셔야 돼요. 분모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분수함수. 자, 분수함수에서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분모를 0으로 놓았을 때 나오는 x가 몇이에요? 2. 그리고 이 분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1. 즉 2,1이 중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는 2고 y는 1이니까 여기가 중심이네. 그럼 이제 우리는 중심을 찍은 후에 점근선을 슉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점근선을 슉 그려야 합니다. 자, 점근선 그렸죠? 그럼 이제 1,3이냐 2,4냐를 결정해야 돼요. 자, 딱 봤더니 이 녀석 뭐야? 1,3 같아 2,4 같아? 1,3 같아 2,4 같아? 1,3이지. 왜? 마이너스 1나 플러스 1은 평행이동의 의미예요. 얘는 마이너스 1나 플러스 1은 평행이동의 의미야. 그럼 살아남는 건 y는 x분의 1이네? y는 x분의 1. 1,3이에요? 2,4예요? 예,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x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0 나오니까 요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풀어보세요. (3번은) 아직 안 풀 거예요. (2번까지만) 푸세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분모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분수함수의 중심부터 찾아야겠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 분모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2. 선생님!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여보세요?
열심히 하자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1,2네요. 그러므로 점근선 그리면 1과 2 이렇게 점근선 나오겠죠. 자, 요 녀석은 사실 평행이동의 요소니까 의미가 없지. 얘는 1, 3입니까? 2, 4입니까? 2, 4, 4분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 얘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될까?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녀석을 선생님이 설명할 수도 있는데 설명하기 앞서서 조금 더 원리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21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푼 문제 두 개는 너무 유치했어요. 너무 쉬웠어. 조금 더 어려운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y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건 이 x 앞에 그냥 1이라는 숫자가 있었지. 그런데 요번엔 x 앞에 1이 아닌 어떤 a 이런 숫자가 곱해 있는 거예요. ax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d라는 그래프도 있고 여기에는 조금 더 지저분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C도 중요하지만 A도 중요하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고 있지. 맞습니까? 요 경우에 도대체 A와 C의 부호에 따라서 1, 3인가 2, 4인가 요게 어떻게 결정되지? 요거 알아볼 거예요. 얘는 되게 유치하고 쉽습니다. 앞에 x만 남게 해주면 돼. ax가 아닌 x만 남게 해주려면 분모 분자를 몇 추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a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x분의 x 플러스 a분의 b분의 a분의 c 플러스 d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c의 부호가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예. a분의 c의 부호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거고요.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원리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돼요? x의 개수분의 분자에 있는 식 a분의 c 이 녀석의 부호를 같이 따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a분의 c, x의 개수분의 분자에 있는 식 두 개를 같이 따진다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자,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요 옆에 있는 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꼴에서는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꼴은요 이런 꼴로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요 y는 ax 플러스 b일 때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스케일 중에 분리형이란 거 있었던 거 기억나나? 예. 얘는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으니까 분리형 1이에요? 분리형 2예요? 분리형 2지. 분리형 2를 푸는 방법. 분모에 있는 녀석 똑같은 게 분자에 와야 한다. 그런데 얘가 cx가 되기 위해서는 a분의 c를 곱해주면 된다. 와우, 그럼 선생님 뜬금없이요 갑자기 a분의 bc가 더해졌으니까 a분의 bc 그만큼 빼고 원래 뒤에 있던 플러스 d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묶어볼 겁니다. 자, 나눠서 묶어서 정리를 하면 이 식은 ax 플러스 b분의 이 뒤에 있는 것부터 써줄게요.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d 그리고 요거 써주면 약분되면서 그냥 플러스 a분의 c다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번분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a라는 수를 곱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은 a의 제곱 x 플러스 ab분의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그리고 플러스 a분의 c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겠지. 자,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 구조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요 녀석을 이용해서 1,3인지 2,4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a제곱은 항상 무슨 수예요? 양수라는 사실이야. a제곱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린 결국 누구의 부호만 알면 돼? AD-BC의 부호만 알면 되는 겁니다. A의 제곱분의 AD-BC가 부호를 관장하는데 여기에서 A의 제곱은 항상 양수이므로 결론 내려갑니다. AD-BC가 0보다 크면 1,4분면과 3,4분면을 지나고 AD-BC가 0보다 작으면 2,4분면과 4,4분면을 지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런데 얘가 사실은 되게 위험한 공식이다. AD-BC라는 공식이 되게 위험한 게요.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상황이 바뀌어버리지. 얘는 알파벳의 위치이기 때문에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알파벳이 아닌 몸으로 외울 거예요. 자, 어떤 이런 구조의 식이 오면 얘 왼손부터 시작해서 얘 빼기 얘 이렇게 할 거야. 되겠나? 얘 빼기 얘 AD 마이너스 빼기 BC 되겠나? 야, 손 분수함수입니다. 시작! 얘 빼기 얘 되겠나? 한 번 더 시작! 얘 빼기 얘 이랬더니 또 비극의 시작은 오른쪽부터 시작하면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왼손부터 다시 시작! 얘 빼기 얘 요 녀석이 양수면 1, 3 음수면 2, 4, 4분면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20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20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지워서 안 될 걸 지워버렸다. 괜찮아. 우리 방금 전에 선생님이 썼던 식요. 요거 기억나시죠?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식. 요 식 계속 변형하면요. x 플러스 네. 자, 요까지 변형했을 거야. a의 제곱 x 플러스 ab분의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a분의 c 요 식까지 변형했지? 여기서 선생님이 한 단계만 더 변형해 볼게요. 자, 분모 분자를 a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b 그리고 얘는 a의 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 그리고 얘는 플러스 ac가 되지. 자, 여기에서 우리 중심의 좌표 구합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 분모가 분수식이 전체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가 a분의 c라고 중심의 좌표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볼게요. 자, 이 식에서 얘는요 그냥 마찬가지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얘는 별로 상관없지?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로 구하시면 돼요. a분의 c. 즉 얘는 이렇게 일일이 다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보면서 척척 풀 수도 있다, 없다? 있다야.
되겠나? 자, 그러면 우리요 20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분수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딱 봤을 때 중심부터 구해야 되지. 중심 몇 콤마?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d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정근선의 식 두 개가 나오지? 그 정근선의 식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요 앞에 x는만 붙이면 되고 요 앞에 y는만 붙이면 이게 바로 정근선의 식이에요. 즉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는 d다라고 정근선의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정의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요 바로 여기 이 x축에 생기는 값이지. 그런데 이 녀석을 빛을 이렇게 쓰여서 그림자를 딱 봤더니 전부 새까맣게 칠해지다가 여기만 뻥 뚫리고 여기 전부 다 새까맣게 칠해지겠네. 그림자가. 즉 얘만 아닌 거예요. 누구만 아니면 된다? 중심만 아니면 돼. 치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역 역시요 다 새까맣게 칠해지는데 중심에만 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정의역과 치역 구하쇼라고 하면요. 정의역, 치역은 모두 땡땡이다. 뭐다? 집합이다. 집합교를 반드시 치셔야 되고요. x바, 예, 정의역입니다. 예, x바, x는 뭐가 아닌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실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치역 구합니다. fx는 y의 범위 구하는 거죠? y바. y는 누가 아니다? b가 아닌 실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슉 푸시면 되는 거고. 자, 요 녀석 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풀 때 중심은 그냥 어떻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 쓰고 x의 개수죠. a분의 c, x의 개수인 a분의 c를 씁니다. 자,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c. 정의역 구합니다. x바,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실수. 그리고 치역. fx는 y바, y는 a분의 c가 아닌 실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이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질문하세요. 같이 할게요.